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예? 요게 뭐처럼 보여요? 이거 바다죠, 그렇죠? 바다에 큰 배가 세척이 둥둥둥둥 떠 있네요. 예? 저게 여러분 저기 혈관이라고 생각하셔. 그렇죠? 혈관에 피가 막 흐르죠. 거기에 배들이 떠다녀. 배달이 떠다니는데 저쪽 배가 뭐예요? 이게 의료선인가 봐. 저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혈소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피 속에 뭐가 떠다녀요? 혈소판이. 저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의료잖아, 그렇죠? 어디가 이제 상처가 나서 찢어졌어. 그러면 쟤네들이 딱 가가지고 그걸 땜빵 해주는 거 있지. 기가 막히죠? 근데 저게 이제 암세포 전이할 때는 암이 저것하고 많이 전이 안 되네. 그것도 사실 그거 얘기하는데 한 20분 걸릴 거예요. 넘어가고. 그다음 또 이거 보니까 백혈구란 배도 있네요. 피 속에 뭐가 둥둥 떠다녀요. 백혈구는 다 아시죠? 백혈구도 많기도 더럽게 많아. 뭐 호중구, 뭐 그렇죠? NK 세포, T 세포니, 마크로파지니, 뭐 수지상 세포니 좀 많아요, 그렇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까 저기 아래에서 내가 싹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기 기가 여린 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기가 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가 여리면 아픈 사람이 기여리면은 돈 잃고 몸 버려요. 그렇죠? 누구 말 듣고 뭐가 어쩌 이거 하면 안 돼.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공부하시면 돼. 공부하시면. 저기 유튜브 정보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반응 공갈이야, 그렇지? 전부 거짓말이야,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 믿고서 뭐 하다가 보면 큰일 나죠.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따져 묻는데 얘기 듣다 보면 대답하기도 싫어 보냐. 그 이상한 데서 이상한 거 보고 막 우기는데 우기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피해버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아셔야 돼. 응? 뭐를? 그래서 요거 딱 요게 무슨 요거 빨간 배네. 이게 뭐냐면 적혈구예요. 적혈구. 요거 저 대표님한테 요거 적혈구로 바꿔요 그랬는데 이게 3달째 안 바뀌네. 그러니까 저기 대표님이 제 말을 말 같지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나네. 아, 회장은 개털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 그러니까 여기에 적혈구예요. 적혈구.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기 뭐 실려 있대? 산소. 아니 대답 안 하는 분들은 한글 몰라. 산소 실려요? 적혈구에는 뭐가 실려요? 산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숨을 막 쉬면 결국은 그게 어디 가서 산소가 어디에 실려요? 적혈구에. 적혈구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 좋은 데 가서 마시면 이게 더 많이 실리겠다. 그렇죠? 공기 나쁜 데서는 좀 덜 실리겠지. 근데 실리는 건 실리는 거지. 그래서 배를 이게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여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막혔지. 배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대 없대? 도저히 안 되죠.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거지로 밀어넣어. 어거지로 밀어질까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지 아무래도. 그 산소가 필요한다고 막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면? 요것만 산소를 물에다가 퐁당 빠뜨려 갖고 얘만 넣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배는 갈 수는 없지. 배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배는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보내야 되는데 이 쌍놈의 이게 또 곤란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 여러분 저기 그 카페리베 저기 뭐 제주도 가는 배 이런 거 타보셨어? 거기다 배 실을 때 그냥 실어요. 거기다가 저기 그 철사줄로 쫑쫑 묶어. 쫑쫑 묶죠? 흔들리니까. 야, 여사님도 엄청 유식하시네. 맞아요. 이게 막 쫑쫑 묶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얘 여기 실린 건요 산소가 안 떨어져. 저걸 해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놈의 게. 그래가지고 원래 저걸 얻을 때 떨어지냐면 저게 이제 조직 옆에 쓱 가면 산소 분압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여기 압력이 높고 조직에 산소가 없으니까 압력이 낮죠. 그때가 저절로 해서 쓱 확산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안 속에 있는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다시 실려. 그걸 가스 교대라고 그래. 근데 여기는 실려 있는 게 이게 저기 여기서
내려지겠어, 안 내려지겠어? 안 내려지니까 말짱 꽝이고 막. 이제 이해되셨지? 그러면 여기다가 산소를 도대체 어떻게 보낼 거냐, 이게.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면 산소 챔버 있죠? 여러분 돈 많으면 병원 가서 통 속에 들어가 계시면 돼. 압력을 2기압 이상으로 왕창 때려 넣으면요. 일부가 이렇게 녹아요. 실리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오케이? 그거 근데 굉장히 돈이 좀 들고 여러 가지로 좀 위험성도 있어. 고막 약한 사람은 할 수 없겠다. 그렇죠? 이비인후과 질환이. 다음 한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산소수. 물에다가 네? 산소를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이지. 여기다가 그냥 물하고 산소하고는 원래 안 친해. 그냥 압력으로 때려 넣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때려 넣었으니까 때려 넣자마자 산소가 또 날아가야 날아가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천천히 드시면 되겠지. 에? 왜 어떤 놈은 일주일 두고 먹어도 된다고 강구하는 놈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식해도 웬만해야지. 그러니까 길어도 30분 이내에 30분을 왜도 그냥 완샷에 끝내야지. 이해되셨지? 근데 이거는 먹어도 먹어진다. 이게 희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알아. 근데 자, 그러면 이거는 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저 대표님 강의 중에 어디요? 배로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점막을 통해 가지고 혈관으로 바로 녹아버려, 이렇게. 그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네? 나이가 들면 기운이 막 펄펄 해요? 안 펄펄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아까 우리 이사님 얘기 들었죠? 한의학 박사님. 그분이 40년째, 예? 유명한 어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한의사보다도 제일 부러운 게 자기 건물이 있더라고. 나 그게 제일 부러워. 200억에 내놨대, 나한테 자랑해. 근데 이러면 자기 건물에다 하셔요. 근데 그분이 항반 변성이 왔어. 그 양반이 뭐 돈이 없겠어, 뭐가 없겠어, 그쵸? 뭐 의술이 없어. 근데 눈이 답이 없어. 근데 이거 먹고 왜 나왔을까? 간단하지 뭐야? 예? 여기 뭐냐면, 이게 봐요. 황반이나 망막 쪽에는 모세혈관이 뭉쳐 있거든. 예? 그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게 삼출되고 그러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현대학으로 그게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좋아진대네. 근데 이건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탈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런 일이 신기해요? 신기한데 알고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당연해. 우리가 마술 같은 게 그런 거거든. 모르면 신기한데 알면 당연하잖아. 그렇죠? 산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먹으면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전부 신기하대요. 기가 막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한 3년 됐어요. 이거 한 지가. 2년 동안에는,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20년, 30년, 40년 된 당뇨 환자들이, 예? 당화혈색소가 6.0 이하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이게. 그것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더라고. 이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여사님 말하는데 암 환자들 있죠? 예? 나 기가 막힌 건 이런 얘기도 들었어. 이제 처음에 언제 제일 내가 강원도의 제천 쪽에는 전부 다 교장단만 계세요. 교장 선생님 지낸 분들이 몇십 분이 이렇게 같이, 여기 잘 아시지? 거기 총대장이 저기 앉아 계시네. 거기 계시는데 한 분이 암으로 이 아산병원에서 할 수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 어떻게 그러면 퇴원해야지. 병원에도 요즘은 아주 환자 암부터 못 있게 해요. 그냥 내쫓아버려요. 이제 제천으로 갔는데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갔죠, 그렇죠? 병원에 가도 마약성 진통제 써봐야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견딜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아시는 회원 한 분이
산소수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냥 감쪽같이 통증이 가라앉았어. 응? 그러더니 퇴원해서 며칠 먹다가 같이 탁구장 갔대네. 탁구 치러.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분이 2년여 동안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일담이 더 감동적이야. 거기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드님이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글 소개해 주셔서 2년여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마음을 안정을 하고 아버지도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가정교육이 있나 봐요. 아버지가 고장선생님이니까 애들도, 진짜 그렇게 교양이 있더라고. 나 같으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감동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저는 사실 나가서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가족들한테도. 왜 못했냐면 제가 그런 소리 하면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욕을 해요. 저는 아주 못되게 생겼지 내가. 어떤 개자식이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쵸? 사실은 암 환자들은 목숨이 걸려 있는 일이잖아. 근데 그 확실치 않은 소리 지가 의사냐고. 그쵸? 뭐가 먹으면 낫는다 이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말을 못했는데 1년 전서부터는요 이빨에 날이 섰어. 막 얘기해요. 어디든지 막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이 얘기를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게 의식이 됐었어. 저기 낯살이라 먹어가지고 저기 심 회장이 요즘 엄청 어려운가 봐. 후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쪽팔리잖아. 그쵸? 그런데다 내가 어려운 사람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저걸 갖다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제가 줄기세포를 14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하고 박사들하고 그 허구한 날 같이 있었겠죠. 그쵸? 근데 그 친구들이 사람 엄청 무시하거든. 게다가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논문으로만 대화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 사람들이 하나도 궁금해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자료들을 차고 넘치게 찾아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줘요. 그러니까 정보 주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죠? 안 받아들여.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때? 근데 그때는 그게 두려웠어요. 안 받아들이면 망신스러웠거든. 요즘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가 팔자가 안 되면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살 사람은 귀에 들어가더라고, 그게. 근데 못 살 사람은 귀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얘기만 그냥 해주고 다녀, 그냥 하고 자료만 줘요, 자료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가 내가 기본이야. 그럼 뭘 얘기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뭘 원하냐면 확실한 근거, 자료, 증빙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만 드리는 거야.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여기가 뭐 종교 집단이 아닌데 뭐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2019년 노벨 생리학상 논문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거든.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말고 할 게 아니지, 그거는. 내가 여러분 몰라서 설명하면 그냥 공부하시면 될 일이지. 그렇죠? 아냐, 모르냐의 문제지,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산소수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쇼해 갖고 무슨 단전호흡하고 이럴 필요까지도 공기 좋은데 연락에 가봐야 여기다가 산소를 왕창 때려 실어도 크게 도움 안 된다. 왜냐면 이미 막혀 있는 데는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왕창 때려 실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게 저기 통로가 막혀가지고 이게 적혈구 자체가 배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때려 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알면 산소 50%를 이해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내가 있잖아요. 여간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준비까지 해왔어. 근데 중요한 거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 봐야 아는 거 많지 않아요? 없어 봐야 그게 중요한 거 아는 게 더 많지 않아? 내가 이제 그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하 10몇 도 쫙 가는데, 아휴, 참 집구석이 그냥 집을 난림으로 지어가지고, 그때 형편이 어려워갖고 막 지었어. 그랬더니 수도 파이프가 터진 거 있지? 터진 줄 모르는데, 돈이 몇십만 원이 나온 거야, 수도세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없는 놈이 이제 죽겠더라고, 그냥. 그랬더니 보니까 추워서 수도가 저기 보니까 광 쪽에 뭐 깨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파내고 하는데, 공사해 줄 놈이 없는 거야. 이게 큰일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온 계량기 있죠? 저 집 처음 밑에, 우리 집이 아파트면 얼마나 좋았겠어.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집이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에서 또 크기를 더럽게 가가지고 한창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량기 잠궈.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해야지 출근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계량기 열고 얼른 들어와서 샤워하고 또 기어 내려가서 그거 잠그고 그 지랄 했다니까? 야, 그때 되니까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았어. 야, 이거 하나, 물 한 번 그러니까 수도꼭지 열면 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돼. 물이 안 나오면 이건 아주 인생 진짜 금이 가더라니까. 응?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전기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응? 전기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행사 오늘 파장이죠? 방법이 없잖아, 그쵸? 그게 꺼져봐야 하는 거야, 꺼져봐야. 없어봐야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응? 그게 뭐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막에, 열사의 사막을 여행을 하다가 물이 떨어졌어. 길을 잃었어. 근데 목이 말라서 눈이 돌아갈 지경이야, 그쵸? 그 사람한테 영양제 갖다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산삼 갖다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물만 먹어서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필요한 건요, 한 모금의 물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 그러니까 물을 먹고 정신을 차려야 영양제를 처먹든지 그건 밥을 먹든지 그건 다음 일 아니냐, 이게. 이해되시지? 근데 여러분 저기 숨 못 쉬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지금 숨을 못 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죽기 직전이면 숨을 못 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모금의 숨 쉬는 거. 이거 하고 싶죠? 근데 자기네들은 숨 안 쉬면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저기 숨 안 쉬면 사장님은 좀 연식이 그래서 싱싱하네. 젊어도 죽잖아. 연세 나이 숨 못 쉬고 죽는 거는 나이가 들든 적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자기 죽는 거는 알면서 지 세포 죽는 건 몰라. 이게 답답하다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래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사시라고. 그게 뭐냐면 늙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포가 늙는다는 거야. 여러분 아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픈 세포가 모여갖고 여러분이 아픈 거라고.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아픈 애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세포는요 숨 막혀서 죽겠어요 하는 게 여러분 귀에는 안 들어간다. 지금 그 뭐를 해줘야 이 세포가 제일 좋아할까? 영양제를 주면 좋아할까? MNN 그거 아시죠? 그쵸? 비타민 B3 주면 좋아해? B2 주면 좋아해? 에놀 주면 좋아해요? 뭘 드릴까? 어떤 분들은 요즘 또 유행하는 게 뭐예요? 알부민 주면 그렇게 좋다며. 알부민을 줄까, 그러면? 숨 막혀 죽겠는 놈한테? 이게 그런 뭐야? 그렇지. 제일 똑똑해져, 지금. 우리 사장님. 봐요. 숨 막혀 죽겠다는 세포한테 뭘 줘야 되냐면, 숨쉬게 해주면 돼. 숨쉬게 해주면 돼. 창조주가 인간을 지을 때요, 충분한 산소와 수분이 공급이 되면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다 지장이 없도록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창조주의 설계대로 살면 돼. 그쵸? 근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다 보니까 설계대로 살 수가 없어. 이거 왜?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왜냐면 혈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히니까 안 되잖아, 지금. 이해되죠?
그거야. 수분도 나이 들수록 또 물을 안 쳐드셔, 이상하게. 나도 그래서, 나도. 물을 하루에 도대체 뭐 한 잔이나 먹을까? 나는 물 먹을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러면 산소수 사업하면서요. 본의 아니게 먹다가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물이 먹고 싶네? 아, 이게 습관이구나. 그 사람들이 요즘 날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 박사 갖고 나 못 알아보잖아.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봤는데 내가 너무 젊어진 거야. 아니, 박수도 안 치지, 그래. 아유, 그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내가 10년 젊어졌다는데 그렇게 성질 낼 일이냐고, 지금. 박수를 쳐야지. 내가 그러고 그 친구를 내가 못 알아봐서. 왜냐면 너무 늙어서. 나는 10년을, 걔가 나 훨씬 어리거든. 내가 10년 젊어지고 지가 10년 늙으니까,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 내가 형이라고 할 뻔했어, 진짜. 자, 이게 뭐예요? 설계대도로 산 거야, 설계대도로. 설계.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히,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설계대대로 사시면 되는 거야. 뭐,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되시지, 그치?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적어도 이 그림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태양광 패널. 그 감갈쳐져도 척척하네. 여기 이 태양 에너지는 어디에 모여요? 여기 다 모여 있죠? 에너지가 여기 다 모여 있는데, 광에너지가, 그쵸?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요런 거, 냉장고 같은 거 요 밑에 놓으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야. 왜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밑에 놓으면 왜 안 돌아가? 그 에너지가 발전소로 가서 뭘로 바뀌어야 돼? 전기로. 네? 전기로,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인데 형태가 바뀌어야 돼, 그치? 네? 그러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지 않으면 얘가 돌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야,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도 똑같아. 이거 봐요. 자, 태양광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이, 여기서 뭐가 태양광 패널이에요? 식물의 엽록소. 식물의 엽록소가 태양광 패널인 거야. 에너지를 딱 흡수해가지고 형태를 싹 바꾼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러분 드신 거. 점심 먹었죠? 예? 점심 먹었는데, 이게 전부 다 따지고 보니까 얘가 이렇게 바뀐 거야. 형태가 바뀌었다. 그치?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었네. 그쵸?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금팔찌를 녹여서 금목걸이 만들 수 있다, 없다? 금목걸이를 녹여가지고 금괴도 만들 수 있고, 녹여가지고 발찌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금이다. 형태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 입장에서 딱 보니까 금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무지 어려워요? 안 어렵지, 그치? 네. 자, 그러면 이곳에 이게 결국 태양 에너지인 건 이해가 됐죠? 이걸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번쩍번쩍 나야 되죠? 먹어도 힘이 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이게 발전소로 가듯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여러분 세포 속에, 네? 세포가 60조 개인데, 난 안 쉬어봐서 잘 모르는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 60조 된대네. 어떻게 쉬었을까, 그거를? 난 그것도 지금도 신기해, 그걸. 근데 그 세포 하나에 몇백 개에서 몇천 개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발전소를 갖고 있대네. 네? 사람을 갖다가 싹 태워가지고, 요거 해보니까 무게를, 물 빼고 딱 해보면 반의 무게가 미토콘드리아 무게래.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명이라는 걸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이게 뭐냐? 에너지 발전소. 발전소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사는 거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자, 여기에 봐. 여기 미토콘드리아에 얘가 에너지가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생체 전기로 바뀐다는 거. 뭘로 바뀌어? ATP로 바뀌더라, ATP로. 70%는 뭘로 바뀌어? 열로 바뀌더라. 여러분 돌아가신 분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죠? 아, 차가워져요? 아, 이게 차가워지면 가는 거네. 그러니까 열을 못 만들면 죽네? 그러면 얘가
열 못 만들면 죽는 거구만. 근데 더 중요한 건 ATP. 전기가 떨어지면 끝이라며. 여러분은 ATP 합성이 안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기서 우리 올 지구를 떠나야 돼요. 같이. 네? ATP 합성이 안 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삶이란 뭐예요? 삶이란 태양 에너지를 ATP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TP 합성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냥 가는 거지 뭐.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뭐에 달려 있어? 미토콘드리아에 달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개념을 모르고 뭐 산소가 어쩌니 영양이 어쩌니 이딴 소리 하는 거는 귀신 신 하나 깎는 소리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일 알아야 될 건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든다. ATP 정도는 알고 살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요 여당 같아도 이거 정도는 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산소라는 게 머리. 여러분 저기 고산병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고산병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높은 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5,000m, 6,000m를 갔다가 젊은 애들 있죠. 펄펄 싱싱한 애들을 1,000m 이런 데서 하루에 5,000m까지 올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걔가 살아야 죽어요? 거의 못 살아. 예? 그렇죠? 산소 농도가 조금만 적다는 것 이유 하나로 잠시 전까지 펄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늘어져 가지고 자, 어느 정도냐면 기운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머리가 서버려. 옆에 도와주세요 얘기할 수도 없다. 왜 그럴까?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 무게를 갖고 있지만 산소 소비가 20%가 넘는 산소 소비를 누가 한대? 얘가 안 돼.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순간 뭐예요? 뇌가 서버린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ATP가 합성이 안 되니까 효소 활성이 되겠어. 그다음에 뇌 신경전도 물질 있죠. 이게 만들어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서버리는 거야. 자, 산소 농도가 조금 없는 걸로 사람이 아무것도 안.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세포들이 고산병에 걸려 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면 사실 고산병 증상이잖아. 따지자면 산소 부족 상태를 한마디로 표하면 이제 내 세포들이 고산병을 지금 나는 잘 몰라. 부분적으로 고산병이 걸려 있어. 그러면 얘네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산소 공급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나는 다른 영양제를 먹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겠던 놈은 일단 숨을 쉬어야지. 그 다음에 물을 먹든 그 다음에 영양제를 먹든 그 다음이잖아. 근데 이렇게 비교해야 돼. 여기 예쁜 여자가 6개월 동안 정글에 가가지고 엉망진창이니까 그냥 꼬리 말이 아니죠. 머리카락하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저기 파운데이션 바르고 화장을 했어. 그 이뻐요? 그 네 얘기는 목욕이 첫째 아니야? 모든 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산소를 공급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 또 요거 미리 해놓으셨구만. 요게 2019년 노벨 생리학상 받은 논문 내용이에요. 예? 그 저거는 이거 제가 쓴 거 맞아요? 제가 쓴 거 아니죠.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요. 그래갖고 노벨상까지 받았어. 그것도 최근에. 그 사람들이 저산소 상태일 때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작용한 어떤 기전을 발현시켜서 살아남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저건 여러분 내가 말하면 저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것도 없어. 그냥 알면 되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논문을 이해하면요. 암 환자 중에 안 먹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당뇨 환자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당뇨 환자 중에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나가면 그렇게 한 사람도 초대가 안 될까? 나 그것이 알고 싶어, 진짜. 참 너무 신기해. 내가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허구한 날 2, 3년 동안 주구장창 이 지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안 된다네.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잘 들으면 주변에 암 환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한지 건너 암이거든. 요즘 세상이 정말 괜찮은 세상이에요. 한지 건너 암이에요. 이 내용만 전달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가 이거 먹고 낫니 안 낫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그거부터 얘기를 해줘야겠네. 여러분 저기 우리 몸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알이 좀 덥긴 덥다, 그치?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나도 옷을 벗을래. 자, 오늘 이 내용은 취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거 하면 나중에 녹음이 안 되지? 자, 보세요. 자, 우리 몸이 숨 안 쉬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는 산소 농도를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디요? 경동맥 동에 있거든. 이게 산소 센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가 부족하다 그러면요, 여기서 뇌로 연락을 해. 지네 기가 막히죠. 산소 부족 이렇게 무전을 때리면 여기서 바로 그 신호가 어디로 가냐면 신장으로 가요. 신장으로 가가지고 신장에서 어떤 유전자 조작을 좀 거쳐, 그치? 거기서도 히포알 알파가 관련되는데 거기서는 신호가 EPO라는 호르몬을 방출을 해요. 신장에서. 그게 표적기관이 어디냐면 여러분 골수. 응? 골수에다가 딱 신호를 보내면 골수에서 뭘 하냐면 뭐래요? 적혈구를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적혈구를 왜 만들어? 지금 전신에 산소가 부족하니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서 내 조직에다가 뭐요? 산소를 공급하자. 뭐 그런 얘기야.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한테 노벨상을 줬냐면 그건 전체적이잖아, 그렇죠? 세포 단위로도 산소가 충분하지 않는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뭐 센서 물질이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얘네들이. 그게 밝혀진 게 히프1 알파라는 히프1 알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히프1 알파, 히프 단백질이야. 히프 단백질을 발견해낸 거예요. 이게 오늘 죽어도 알아야 될 단어야. 히프1 알파. 같이 한번 해봐요. 히프1 알파. 히프1 알파. 히프1 알파. 히프1 알파라는 단백질이 여러분 지금 세포 속에 지금도 분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세포 있죠. 산소가 충분한 세포에서는 이게 분비가 되는 순간 여기 산소가 많죠. 이 산소가 많은 걸 프롤린 하이드록시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효소 이름이에요. 프롤린 하이드록시레이션은 프롤린 수산화 효소라고 그러는데 이 효소가 산소가 많은 걸 인지하고 이거 봐, 이게 손을 대면 안 돼. 이거 비싼 거네. 나는 저기 싼 것만 써가지고 이거 손 대면 안 돼. 이게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 이거 엄청 비싸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잠깐 까먹었어. 강의하지 말라는 뜻일까? 산소 공급 안 하고 그 하는 동안에 얘기. 아까 제가 프롤린 하이드록시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수산화 요소라는 게 산소가 많은 걸 감지하고 히프1 알파 꼬랑지에다가 빨간 거 2개를 OH기 2개를 붙여줘요. 네? 신호를 붙인다고. 표딱지를. 이제 그거는 세포끼리는 무슨 얘기냐면 세포 속에 산소가 충분합니다. 그런 뜻이야. 자, 이게 붙여주는 순간 여러분 저기 세포에 핵이 있거든. 핵 속에 VHL이라는 유전자가 발현해요. 그게 가가지고 붙으면서 거기다가 뭘 하냐면 팩이라는 딱지를 붙여줘. 응? 산소가 충분하니까 이거 좀 없애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없애려면 그냥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다가 표딱지 붙여야 되지. 세포도 어떤 단백질을 파기할 때는 반드시 표딱지를 붙여줘요. 유비퀴틴이라는 표딱지를 붙여줘. 그러면 프로테아좀이라는 세포 소기가 그게 청소차가 와가지고 그걸 싹 걷어가서 파괴를 해버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할 적에는
잘했네. 예? 이게 손은 내면 안 되네. 이게 눈으로만 봐요. 이게 보니까, 그쵸? VH1, 여기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할 때는 세포 속에 히프알알파가 없다. 근데 하이폭시아라는 뜻은 저산소 상태. 여러분, 예? 세포가 산소가 적을 적에는 어떠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죠? 그러면 히프알알파가 자꾸 쌓여, 안 쌓여? 쌓이겠지. 쌓인 게 어디로 가냐면 핵 속으로 들어가더라. 자,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자, 핵에 붙는 순간에 유전자 스위치가 한 300가지가 쫙 켜지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우리 대표님 그 설명도 할 때 후성 유전학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뭐 아버지, 어머니, 삼촌 전부 다 폐암으로 갔는데 나는 멀쩡하다. 자, 예? 그런 사람들은 가게에 나도 폐암 유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나는 왜 멀쩡했냐 이거야. 그 나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내가 누르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그 얘기 꼭 유전자 스위치, 어떤 유전자 스위치를 눌렀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예? 어떤 일이 벌어져? 첫 번째, 혈관에, 예? 자, 봐요. 여기 혈관이 있어요. 그쵸? 이게 여러분 혈관이야. 혈관인데 혈관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들이 있겠죠. 세포들이. 예? 그럼 여기 산소나 영양이 와서 이쪽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흡수가 되겠지. 예? 흡수가 되는데 이게 괜찮을 때는 보통 때는 괜찮은데 가뭄이 들었어. 예? 이걸 강이라고 생각해봐. 가뭄이 들었으면 이걸 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급할 수 없죠? 그러면 멀리 있는 데는 어떻게 됐을까? 말라? 죽었겠다, 그치? 물이 안 가니까. 요것들은 그래도 살 수 있지. 제일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예? 여기쯤 있는 것들이 문제잖아. 그쵸?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해서 작물이 말라 죽어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논의 주인이면 여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팔자련이하고 놔둬야 아니면 얘네들 잠잘 때 몰래 가서 이렇게 물기를 내겠어. 물기를 내요?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맞아요. 몰래 물기를 내. 세포가 도저히 못 살겠잖아. 그러면 그로스 팩터라는 게 있어. 성장인자를 막 뿜어갖고 요 혈관에서부터 물기를 자기까지 끌어와요.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저거는 아주 저걸 갖다 물길이 깨끗하게 잘 파요. 그냥 대충 팠겠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엉망진창이겠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생혈관 발현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이게 암의 시작이야. 암 의사들이 볼 적에 신생혈관이 어디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거 한번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면 암이 될 확률이 있다 없다? 자,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소를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히프알알파 요거를 위로다가 올려야지. 그러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분열 증식이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얘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면 먹을 수 있을 만큼 배가 터져도 먹어야 돼?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네? 적당히 먹어요? 이게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배가 터져도 먹어야지. 그래서 암세포는요 일반 세포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더 먹어. 그래서 항암제 먹으면 머리카락 빠져 안 빠져? 그 위장이 뒤집어져 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며. 왜냐면 모든 1세대 항암제는요 많이 처먹는 세포를 모델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암을 먹으라고 했더니 먹으려는 암을 안 처먹고 목은 이런 것들이 먹고 속이 다 뒤집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항암제 할 때 산소를 먹으니까 머리도
덜 빠지고 속도 멀쩡해서 밥도 먹는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자, 그렇게 왕창 처먹은 거를 정상적인 세포 활동에 쓰면 좋겠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정상이고 지랄이고 따질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사장님 같으면 이 세상을 없애면 새끼는 놔두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죽기 살기로 분열 증식했어. 이 세상 한 번 왔다 가는데 새끼는 낳고 가야 되겠다. 분열 증식이. 이게 암이 급격하게 자라는 과정이야. 자, 이런 걸 못 막으면, 이렇게 분열 증식을 하면 암이 어떻게 돼요? 암이 갑자기 막 크겠죠? 심해지지?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산소 때려 넣어야지. 근데 아니면 침윤과 전이라는 건 뭐냐면, 자, 땅을 이렇게 해다가, 물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저 강바닥 파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침윤이라고 그래. 안 되면요, 세포가 자기 세포의 기저막을 파고 내려가. 기저막을 파고 내려가는 게 특정한 유전자가 발현 안 되면 그런 힘이 없거든. 파고 내려가. 어디까지? 새로운 혈관이나 림프혈까지 파고 내려간다, 이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침윤이라고 그래. 그 의사가 딱 보면, 그림 보면, 아, 이거 암 고치기 어렵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파고 별 생쇼를 했는데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딴 데 가서 살아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이 되면 사기죠? 그건 대개 가야 안 가요? 대개 가는 줄 알아, 우리는. 근데 안 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자, 전이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암세포가 놀이 삼아 전이하는 게 아니고 얘도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살다 못 살겠으니까 전이하는 거지. 그치? 오직 하면 전이를 하겠어. 그쵸? 걔가 1000개가 전이에 나서면 살아남는 게 1개가 잘 안 살아남어. 그러니까 확률이 있다, 없다? 확률이 없다. 근데 얘는 내가 꼭 이거 얘기해 주거든. 이북의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 휘파람 불고 탈북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준비를 하겠어, 안 하겠어?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공암 만날까봐 작살 나오자. 공암 만나면 아우지 가야 되니까. 세포도 마찬가지야. 이 암세포는 딱 전이할 적엔요, T세포 만나면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NK셀은 그래도 이거는 살상력이 좀 약한데, 모든 항암 면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T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T 중에서도 TK세포 같은 거 만나면 이건 살아날 방법이 없다. 요즘 의학이 발견한 게 T세포가 제 역할을 하면 어떤 심한 암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즉시 낫는데,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도 일주일, 한 달 안에 이것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알겠죠, 이제? 그래서 지금 4세대 항암제가 전부 다 T세포를 조작한 거야. 이해되시지? 이런 거는 알고 살아야 돼. 그 T세포가, 근데 T세포가 얘는 정규군이라서 그냥 적군을 만나면 때려잡고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확인을 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그렇죠? 근데 이놈들은 위조 신분증까지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쉽게 말하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내부적인 어떤 이걸 갖다가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기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김영준 사장 죽이려면 그냥 수상한데 때려 죽이질 않아. 너 저기 신분증 좀 내봐. 그게 PD1이라는 게 있어. 그 여기는 PD-L1을 만들어가지고 신분증에다 딱 얹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나라 맞네. 수상한데, 우리나라네. 미안해요. 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 그래요? 면역 회피라고 한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또 이 암세포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여러분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자, 여기가 검찰총장이야. 검찰총장. 그럼 내가 이 양반을 싹 꼬셔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T레그 세포라고 그래. T 조절 세포. 이걸 또 꼬셔가지고 이쁜 여자 소개해 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하나 해줄게. 그 다음에 돈도 주고 새 차 하나 빼줘. 이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 하냐면, 이제 내가 수사를 하려고 그러잖아. 됐어, 이제 그만해. 이런 역할을 해준다니까. 그게 뭐냐면 T 조절 세포라는 게 있어.
그거를 꼬셔가지고 발현을 시켜. 그러니까 암세포 주변에는 전부 다 T 조절 세포야. 그러니까 T세포가 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죽이려고 갔더니, 그 검찰청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됐어, 이제 그만하면 됐지. 뭐, 자꾸 턴다고 되냐, 이제 그만 털고 끝내. 이랜다니까. 이런 유전자가 발현되면, 이 전이를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거를 뭐냐면, 면역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런 유전자가 발현하면, 여기는 희한해. 여기는 해도 되는데? 여기 하면 안 되나? 자,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 예? 항암제를 뒤따 때려냈더니 이 암세포가요, 껍데기를, 문을 막아버려. 안 먹어. 그러면 바꿔야지. 그래서 항상 내성이 생기면요, 약을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갖고 결국 먹였더니요, 요 새끼가 싹 뱉어내는 거 있지. 나 그거 보고 기합을 했어. 어떻게 세포가 항암제가 들어오는데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로를 바깥으로서 뱉어내더라니까. 야, 그러니까 공부할 만하지, 그쵸?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이걸? 항암 치료에 대한 내성, 이걸.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자, 세포 속에 암세포 중에 산소가 많아야, 방사선을 때리면, 산소를 맞아가지고, 전자가 튀어나가면 활성산소로 바뀌어가지고 암을 공격해야 되거든. 근데 주변에 산소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방사선을 해봐야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질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암을 극복할 수가 있겠냐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포 대사가 변형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포 있죠? 세포가 원래 산소가 들어가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하면서 에너지를 아까 봤죠? ATP하고 열을 이걸 뭐가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원래. 유산소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없으면 죽는 거야. 자, 그런데 암은 뭐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미토콘드리아 다 죽었는데도 살도록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 어떻게? 자, 이게 여러분이 먹는 포도당이 C6예요. 탄소가 6개짜리 물건이거든, 이게. 그러면 탄소를 6조각을 내면 에너지를 다 뺄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번만 쪼개면 요게 피르부산이라고 그래요. 쪼개면 에너지가 나오거든. 2개의 ATP가 나와. 네? 그런데 이거를 전부 쪼개면 38개 ATP가 나올 걸 요거 한 번 쪼가면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이걸 사이클을 빨리 돌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산소 호흡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없는 데서 살도록 이미 이게 바뀌는 거야. 생태계가 바뀌어. 그러니까 암은 산소 없는 데서 살 수 있어. 거기에 적응이 됐어. 그럼 얘를 불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를 넣어가지고 유산소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대사가 변형, 그쵸?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피루부산이, 내가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전자를 지가 직접 받아. 그러면 이게 젖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 환경이 뭐가 돼? 암은 산성화가 되죠. 그러니까 살려면 뿜어내야 돼. 종양 미세 환경이 모조리 산성화가 된다. 근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세포 주변에 종양 미세 산소가 없는 데다가 산성화가 되면 암이요. 폐하로 역분화라고 그래. 뭐냐면 60살이다가 50, 40, 30, 20에서 폐하로 가버려, 암세포가. 그러면 항암제를 왕창 때려넣어도 얘는 자빠져 자지. 안 먹는다고 섹섹 자. 애기니까. 딴 놈이 다 죽었어, 그냥. 그럼 요 새끼 혼자 살았다가 다시 분열 증식을 해. 그래서 암이 줄기세포화 되면 나을 방법이 거의 없어. 그래서 2%, 3%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겠네요. 암의 줄기세포 확률이 몇 프로다. 이거 딱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긴대? 산소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뭐냐고? 암이 걸렸어. 뭐요? 산소 넣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병원 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영양제도 알아서 드셔. 나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근데 먹을 때 뭘 같이 먹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비타민 C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내가 안 팔아요.
내가 잡상인이 아니야. 나는 산소만 주고 비타민C는 약국이고 아무 데나 가서 사 드셔. 비타민C가 적어도 한 6천 정도 산소하고 들어갔을 때는요. 기적적인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자료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지? 네. 그러면 저기 주변에 암이 있는 분들한테 뭘 권해야 돼? 그 봐봐. 우리 저기 원주에 여기 그 폐 섬유화된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그 오늘 오셨나? 이성자 씨 안 왔어? 네. 온다 그랬잖아. 온다 했는데 안 왔네. 그 양반이 이 저기 폐 섬유증, 그러니까 섬유화된 폐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냥 뭐 그러니까 안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져. 그러니까 호흡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숨이 막혀 죽겠죠, 그쵸? 허구하다. 그러니까 거기는 맨날 산소 마스크 해서 맨날 응급실 가고 이러던 환자인데 딱 했더니 첫날부터 숨 쉬는 게 그렇게 편한 거예요. 왜냐? 육로가 막혔으니까 회로로 공급을 해준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딜리바리에 관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산소가 이걸로 제작 안 되잖아. 회로로, 다른 채널로 산소 공급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게 아니야.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그쵸? 호흡은 좋아졌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엄마가 애새끼들이 배고파서 죽는다고 지랄을 하니까 엄마가 아파도 실수가 있어, 없어? 실수가 없잖아. 근데 일단 옆집 아저씨가 와서 밥을 다 먹였어, 애새끼들을. 그 엄마가 좀 실수가 있겠다. 뭘 쉬어야 낫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심장에 스테트 박았어. 그러니까 산소 먹으면 금방 좋아, 안 좋아? 금방 좋아요. 금방. 근데 문제는 낫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분만 좋은 거야, 기분만. 그 대신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좀 심장이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쉴 수 있겠죠? 그러면 치료될 가능성도 많이 높아지겠다. 그치? 그래서 이걸 알고 드셔야 된다. 좋다고. 끝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마약 판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일단 이걸 입에 넣고 간이 크신 분들은 몇 달 먹다가 끊는 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근데 두세 달 있다가 다 귀여워. 나는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드시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재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이 없어요.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알아서. 나는 답답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달만 어떻게든지 개기고 끌고 나가면 어차피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얼굴 보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거든. 왜냐면 당장 안 하면 우선 불편해요. 그게 산소예요. 시간이 무려 7분이나 남았으니까 내가 당뇨 얘기까지 마저 해드릴게. 자, 여러분 당뇨 궁금하죠? 당뇨를 이렇게 보시면 돼. 당뇨가 세포가 있어, 그렇죠? 세포가 있는데 여러분 인슐린이라는 거는 다 알죠, 기본적으로. 인슐린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당을 해다 세포 속으로 넣는 일을 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해. 산소가 공급하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불길이 막 일어요, 안 일어요? 불길이 잘 안 일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공장 숫자가 줄어. 공장이 100개 있던 게 40개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이게 100% 가동되는 게 30%밖에 가동이 안 돼. 그렇죠? 이럴 적에다가 계속해서 얘가 인슐린이 당을 갖다 쳐넣으면 이게 다 ATP하고 열로 바뀌어요. 아주 엉망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럴 적에 옛날에 불이 잘 안 붙으면은 우리가 옛날 엄마들은 뭘 했지? 풍로 아세요? 풍로? 풍로 돌리니까 불이 확 일어났죠? 산소 먹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풍로 안 돌리니까 여기가 엉망이죠? 걷다가 연료만 갖다 쳐넣으니까 이게 돌아가 안 돌아가? 불이 더 꺼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안이 완전히 산성화돼서 엉망진창이 됐어, 지금 이제 연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포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것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잖아, 연료가 들어오는 걸. 그래, 안 그래? 장작 2개면 되는데 200개를 갖다 쳐넣으니 이것도 살 수가 없잖아, 지금. 이걸 막자고. 이게 인슐린 수용체가 딱 막아버려.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세포는 살게 됐는데 이놈의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딜 떠다녀요? 피 속을 떠다니지. 그게 심혈관계 질환 전체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당뇨만 원리는 하나인데 전체 질환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쵸? 이해되시지? 그게 당뇨야. 근데 이걸 갖다가 인슐린 수용체,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래. 문을 닫아버렸거든. 근데 여기에 산소를 갖다 뒷다 놓으니까 공장이 40개로 늘었다 100개로 다시 늘었네. 그리고 이게 통로로다가 막 하니까 이게 물이 확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껌정까지 다 끌려 들어가서 다 태워버렸어. 그 세포 속이 깨끗해졌잖아.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속히 떨어져요. 여기가 열려. 그러면 인슐린이 당을 세포 속으로 넣죠. 그 혈관이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깨끗해지지. 그래서 30년, 40년 당뇨가, 당화혈색소가 정상 수치 간다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해되시지? 그럼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쵸? 사람이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자, 뇌하고도 4분 남았네. 내가 또 시간까지만 하는 거지. 자, 1분 남았어요? 아, 그냥 그만, 이게 그 청중들 반응이 이래서 끝을 내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